사람은 꼭 합리적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어쩌면 오히려 더 불합리하게 잘못된 생각을 한다고요. 그러니 경제학의 관점도 바뀌어야 합니다. 인간은 불합리한 판단을 내린다는 가정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북극서점의 곰사장입니다. 오늘 아무 말이나 해볼 책은 데니얼 카너먼의 생각에 관한 생각입니다. 이 책은 사람이 불합리한 결정을 내리는데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설명합니다. 이전까지의 경제학은 사람은 합리적인 결정을 내린다는 전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자는 사람은 불합리한 상황에서 합리적이라고 착각하며 판단한다고 합니다. 저의 경험을 예로 들자면 플레이 못할 걸 알면서도 여름 할인 때 사버린 게임들, 묶음으로 사면 더 싸다고 왕창 쟁여둔 왕만두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누구나 다 비슷한 경험이 있으실 테지요. 저자는 사람의 이런 비합리성을 경제학과 결합시키고 이것이 현재의 행동경제학으로 발전합니다. 그 공로로 노벨 경제학상을 받게 되죠. 물론 이 책은 경제학을 이야기하진 않고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떤 과정으로 비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는지를 설명하는 개요서인데요. 일단 표지부터 차근차근 살펴볼까요? 많이 두껍죠? 제가 가진 건 2012년판이고 2018년에 신장판이 나왔지만 디자인이나 두께가 많이 달라지진 않은 것 같습니다. 디자인은 꽤 예쁘지 않나요? 일러스트가 무엇을 의미하는진 모르겠지만요. 적당히 두꺼운 표지도 마음에 듭니다. 이 책은 항상 번역 이야기가 나오는 편인데요. 한국어 문장 자체가 어렵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꼭 원서와 비교하지 않더라도요. 자신감은 우리가 손에 쥔 증거를 통해 말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이야기의 정합성으로 결정되기 때문이다. 무슨 말인지 감은 잡히지만 진짜 어려운 문장입니다. 우리가 쉽게 기억하고 있는 편향된 증거로 확신을 가지는 건 바로 자신감 때문이란 뜻인데요. 서술이 길 수밖에 없는 문장이긴 하지만 문장이 너무너무 길고 어렵게 번역이 됐어요. 이런 것 때문에 번역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책의 내용 자체는 정말 충실하니까 차근히 내용을 살펴볼까요? 이 책은 크게 세 덩어리로 나눠보려 합니다. 하나는 판단과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두 가지 생각 시스템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이 비합리적으로 통계에 반하는 생각을 하는 이유를 말합니다. 세 번째는 어떤 일을 겪어낸 경험과 그걸 기억하는 것과의 차이를 이야기합니다. 지금 봐도 정말 정리가 잘 된 이야기들인데요. 편하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 시스템 1과 시스템 2. 우리의 생각은 두 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를 시스템 1, 다른 하나를 시스템 2라고 합시다. 메인 코어는 시스템 1입니다. 저절로 돌아가고 빠르게 동작하고 시동까지 노력이 거의 들지 않아요. 본능, 직감, 즉흥성이라고 부르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하는 거의 모든 생각은 시스템 1이 결정합니다. 시스템 2는 보조 코어입니다. 주로 노력을 요구하는 생각을 지원합니다. 복잡한 계산이나 논리적인 판단, 옛날을 기억할 때 돌아가는데요. 머리가 아픈 일을 한다? 그럼 시스템 2가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깊고 정확하게 판단하려면 시스템 2가 반드시 동작해야 하죠. 하지만 시스템 2는 큰 문제가 있어요. 너무너무 게으릅니다. 너무너무 게으르지요. 어느 정도로 게으르냐면 웬만한 모든 일엔 시스템 1이 다 옳다고 결론 냅니다. 아, 거 김씨가 맞는 말을 했으니까 내가 한마디 더 할 필요는 없겠어. 이런 느낌이에요. 아니면 이미 시스템 1이 내린 결론에 맞춰 증거를 맞추는 쪽으로 동작합니다. 게으른데 잔머리도 너무 좋은 거죠. 체계적으로 생각할 땐 시스템 2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까딱하다간 잘못된 방향으로 간다고 이해해 주세요. 둘, 비합리적 기차의 출발. 시스템 2가 나서서 일을 하더라도 잘못 생각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옳은 판단을 방해하는 편견들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실 이 챕터부터 책이 급격하게 지루해집니다. 선택된 사례들이 너무나 교수님 재질이에요. 그래서 사례는 빼고 편학 요소만 짧게 설명드려도 될 것 같아요.
대상이 지닌 후광, 내 경험에 비춘 기준점, 옳고 그름과는 상관없이 기억하기 얼마나 쉬운지, 서술에 드러나는 대표성이나 익숙한 인과관계, 이익보단 손실에 더 민감하게 느끼는 공포, 이런 요소들이 잘못된 판단을 일으킵니다. 시스템 1은 성급해서 잘못된 판단을 내리기 쉬우니까 앞서 말한 방해물들이 생각을 가리지 못하게 시스템 2가 제대로 일할 수 있게 해줘야 하는데요. 일에 몰입을 하고 통계와 자료를 신뢰하고 객관적으로 현상을 파악할 수 있는 절차를 만들어 기억하고 있는 자료를 계속 업데이트하는 거예요. 시스템 2가 계속 노력하고 회고함으로써 시스템 1의 정확도를 높이는 게 중요합니다. 셋, 경험자와 기억자. 마지막 챕터입니다. 판단은 경험이 아니라 기억이 결정해요. 시작, 클라이막스, 끝부분에서 느꼈던 멋진 감상이 인상이 되어 남게 되는데요. 인상이 그 일에 대한 판단을 결정합니다. 두 개의 영화를 예로 들어볼까요? 영화 A는 다른 부분은 모두 엉망인데 처음 10분과 클라이막스 2분, 마지막 10분이 진짜 대단한 영화였습니다. 영화 B는 나쁘진 않지만 잔잔하고요. 저자가 말하길 이런 경우에 대다수의 사람들은 영화 A를 더 재밌게 볼 거라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판단은 만족감의 평균치가 아니라 최고점 혹은 최저점에 대한 인상으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혹시 어떤 서비스나 콘텐츠를 만드실 때 특정 구간이 너무 지루할 수도 있을 텐데요. 그땐 지루한 구간을 줄이거나 없애는 노력도 좋지만 갑자기 닌자가 나타나 등장인물을 몰살시키는 것도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는 거죠. 생각에 관한 생각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사람의 생각은 어떻게 동작하는지, 비합리적인 생각은 어떻게 피해갈 수 있는지, 판단의 흐름은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잘 설명해준 책이었습니다. 콘텐츠나 서비스 기획자, 행동 경제학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별점을 매긴다면 3개, 너무 괜찮은 책이지만 두꺼워서 겁이 나긴 합니다. 등급을 드립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